행복을 향한 나의 눈이 번쩍, 지혜를 향한 나의 귀가 번쩍, 세상을 향한 나의 마음을 활짝 열리게 해준 신부님의 토요특강. 천미수님, 여러분들은 아마 설을 지금 맞이하고 계실 겁니다. 미국은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에 다 참가를 해서 승전국이 되죠. 승전국이 되면서 패권 국가가 됩니다. 패권이라는 게 뭐냐면은 모든 전 세계 이 나라 중에 패권을 줬다, 모든 권력을 줬다, 이런 의미입니다. 기축통화, 달러가 기축통화가 되고 군사력은 가장 막강한 나라가 됩니다. 힘세죠. 군사력 좋죠. 달러 경제지구 있죠. 그래서 미국이라는 나라가 가지고 있는 자부심, 미국인이라는 그 자부심, 미국 시민권을 갖고 있다는 그 자부심이 대단했다고 볼 수 있죠. 1950년대 더욱이 6.25 전쟁을 참가를 해서 거의 부산 낙동강 이남으로만 남아있는 꺼져가는 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을 인천 상륙 작전을 통해서 이북으로 공산권을, 그것도 중국, 소련 다 밀어 올리면서 휴전을 했죠. 결코 6.25 전쟁은 성공한 전쟁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아직도 휴전 상태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미국이 이기지 못한 나라가 지금 북한을 이기지 못했어요. 그리고 또 이기지 못한 나라가 또 하나 나라가 있는데 베트남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베트남을.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하고 베트남은 양상이 완전히 다릅니다. 남한에 지켜낸 민주주의 이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 10위 안으로 들었고, 도움을 받는 나라에서 유일하게 도움을 주는 나라로 발전을 했죠. 그래서 미국 입장에서는 대한민국이 자기네들의 성공 사례로 생각을 합니다. 성공 사례로 생각하고 굉장히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자랑스럽게 생각을 하죠. 아울러 이러한 것도 있어요. 우리 미국이 너희들 민주주의를 지켜줬기 때문에 대한민국 너희들은 어떤 상황이 있어도 우리와 손을 잡아야 된다. 중국하고 손잡아도 안 되고 러시아하고 손잡아도 안 된다. 우리의 우방국은 맹방국은 미국하고 한국이다. 이런 입장에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대단한 나라 베트남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옛날에는 베트남 전쟁이라고 안 그러고 우리 어렸을 때 월남전이라고 참 많이 했어요. 월남전. 1차 인도 차이나 전쟁 1946년 12월 19일부터 1954년 8월 1일 이후 분단되었던 베트남에서 1955년 11월 1일부터 1975년 4월 30일까지 벌어진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전쟁이 거의 20년 동안 전쟁을 한 거예요. 20년 동안. 그러니까 참 베트남 사람들이 지금도 지독하게 경제 성장을 지금 올리고 있고 어마어마하게 돈을 벌고 성실하게 일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런 한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1880년경에 이미 프랑스한테 점령을 당합니다. 캄보디아도 프랑스한테 점령을 당하죠. 앙코르와트라는 곳이 있는데 굉장히 아름다운 신전이죠. 거기 다시 한번 가보고 싶다. 와트, 그 신전을 앙코르로 다시 한번 가고 싶다. 그런 게 프랑스가, 그러니까 인도, 차이나, 반도, 라오스, 캄보디아, 베트남, 태국까지도 아우르면서 프랑스 땅이 정복지가 되죠. 근데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면서 중간에 2차 세계대전 중간에 일본한테 잠깐 빼앗겨요. 그래갖고 일본이 베트남을 어마어마하게 착취를 하죠. 그래서 베트남 사람하고 일본 사람하고도 그렇게 사이가 좋지 않습니다. 물론 필리핀 사람하고 일본 사람하고도 사이가 안 좋죠. 2차 세계대전 때 엄청난 필리핀 사람들을 일본 사람들이 죽입니다. 어쨌거나 하여튼 나라는 독립을 했는데 북베트남과 남베트남이 전쟁을
하고 있는 거죠. 냉전 시대.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중국 인민공화국하고 소련, 소비에트 공화국하고 미국하고 대리전 전쟁이에요. 우리나라도 미국하고 중국하고 소련하고 대리전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이 2차 세계대전 끝나고 난 다음에 대전으로는 안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국민들이 너무나 희생을 많이 당하고 전 세계가 너무나 고통스러우니까 자기네들이 의견이 부닥칠 때 그 분쟁 지역에서 대신 싸우게 하는 거죠. 이제까지 그렇게 흘러왔습니다. 요즘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싸우냐 마냐 이것도 역시 유럽과 미국과 소련과의 대리전 성향을 지금 띠고 있죠. 전쟁 직접 일부 직전인데 전쟁이 안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또 대만하고 중국하고 싸운다 그러면은 일본이 개입하게 되고 우리나라도 개입하고 미국 개입하게 되고 그럼 대만하고 우리하고의 싸움이 돼버리면 중국과 미국의 대리전이 되는 이런 형식을 지금 많이들 띠고 있습니다. 세계 정세적으로. 베트남 전쟁은 남베트남 민족해방 전선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게릴라 전과 북베트남의 정규 군인 베트남 인민군의 정규전이 동시에 전개가 됩니다. 빨갱이라고 그러죠. 빨갱이. 남쪽에는 북공산당원들이죠. 빨갱이들이 굴을 파나요. 그냥 굴을 그냥 곳곳에 파나갖고 베트남 사람들이 저도 뭐 베트남 여러 번 가봤지만 그렇게 큰 사람이 없어요. 대개 남한하면은 좀 큰 편이에요. 남한하면 나보다 훨씬 작아요. 그러니까 굴이 요만하면 돼. 안에 들어가면 어마어마하게 굴이 큰 거죠. 그리고 그 정글 한가운데다가 굴을 파놓으니까 어디에 뭐가 들어있는지 모르는 거죠. 미군 아이들은 전쟁을 할 때 활개지 펼쳐진 데서는 전쟁을 잘합니다. 왜냐하면 포도 좋고 총도 좋고 비행기도 좋잖아요. 그런데 정글로 꽉 차 있을 때 어디가 어딘지 모를 때는 이거는 뭐 한쪽 눈을 감고 전쟁하는 거하고 똑같은 양상을 띠기 때문에 처음부터 미군이 베트콩을 이길 거라고는 그건 뭐 처음부터는 충분히 상상할 수 있는 이야기죠. 어쨌든 1964년 8월에 미국이 통킹만 사건을 구실로 개입함으로써 국제전으로 확대가 돼요. 요거 남베트남을 지켜주고 싶은데 북베트콩하고 전쟁에 구실이 없는데 통킹만에서 북베트남이 이 배를 향해서 포를 쐈다 이거예요. 그것도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서 1965년 3월 8일에 미국, 대한민국, 오스트레일리아 등 지상군이 파병이 됐죠. 우리나라가 베트남전이 참 아이러니컬하게도 베트남전에 우리나라가 참가함으로써 우리나라가 경제가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월급을 10배 이상 받게 되거든요. 우리 일반 사병들이 10배 이상 받게 되면은 그중 7배는 우리는 외화를 벌어들 데가 없었는데 그 외화를 싹 다 벌어갖고 경제 기반에 쓰고 거기에 썼던 K1 총이라든지 옛날에는 막 어마어마하게 무거운 뭐 K1인지 K6인지 잘 모르겠지만 최신식 총들을 귀대할 때 싹 다 갖고 들어와요. 그래서 군사력도 세지고 그 다음에 경제력도 어마어마하게 키워준 게 베트남 전쟁입니다. 이 시간을 빌어서 베트남 전쟁에 참가한 그때 우리는 전부 다 해병대 특수부대원들이 가서 전쟁을 치렀기 때문에 미군 아이들보다 더 잘 싸웠다고 그래요. 미군 아이들보다. 그래서 미군은 연전 연패를 했는데 우리나라 해병대하고 특수부대원들은 연전 연승을 해갖고 너무너무 신기해 했다고 그럽니다. 오스트레일리아 등의 지상군을 파병합니다. 어쨌든 8년간 1965년에서 1973년 동안 미군이 철수를 하고 1975년 4월 30일에 결국 사이공이 함락을 하면서 베트남이 무력 통일을 이루어서 1976년에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이 선포가 됩니다. 미국이 패배한 유일한 나라 중에 하나가 베트남입니다. 무조건
패배했다고 볼 수 있죠. 이 전쟁은 제공권을 장악한 압도적 군사력의 미군이 폭격과 공습, 포격, 수색 선멸 작전 과정에서 네이팜탄과 같은 대량 살상 무기를 투여했고 고엽제 등 화학 무기를 사용해서 무차별적으로 이 민간인을 희생시킴으로써 미국 내에서 반전 운동을 촉발시켰을 뿐만 아니라 미국의 국제적 군사 개입에 대한 정당성 타격을 받습니다. 이 고엽제라는 게 우리 환경하고 연구원들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글이 너무 정글이 깊으니까 비행기로 어디에 숨어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베트콩이. 그러니까 이걸 이 나뭇잎을 말려야 되겠다. 그래서 나뭇잎을 말려서 죽여야 되겠다. 그래갖고 비행기로 나뭇잎을 싹 정글에다 뿌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뭇잎이 비실비실해갖고 생나무만 있으니까 베트콩을 찾기가 쉬웠죠. 1972년 6월 AP통신이 제공한 사진 한 장, 여러분들 누구나 한 번씩 보셨을 거예요. 베트남 전투기가 날아와서 네이팜탄을 투하하기 시작합니다. 고통에 쌓여서 달려오는 소녀가 있었는데 한 소녀가 완전히 얼굴이 빨개 벗겨진 채 사진이 찍힙니다. 이 사진은 당시 9살로서 병원에 옮겨졌죠. 왼팔과 등에 큰 화상을 입었는 살아난 그 사진입니다. 이 사진이 베트남 반전 운동에 불을 붙여서 베트남 전쟁을 조기에 종식시키는데 일조를 하죠. 네이팜탄은 이게 알루미늄이라는 게 한번 터지면은 뭐가 문제냐면은 80도에서 1600도까지, 1300도까지 올라가요. 90도에서 1300도까지 올라가고 사람 몸에 붙으면은 이게 꺼지지가 않는 이게 아주 살상 무기입니다. 이런 거를 어마어마하게 미국이 투하를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네이팜탄, 그 다음에 고엽제, 그러니까 이 윤리라는 게 없고 인간성이라는 게 사라진 거죠. 여기 좀 베트남 전쟁을 좀 얘기를 하면은 응우엔 왕조는 새 왕조를 세운 뒤 배회, 우리처럼 똑같았어요. 배회 정책을 폈고 2대 황제였던 민망에 이르러 로마 가톨릭의 선교를 금지하고, 왜냐하면 황제 위에 또 뭐가 있는다는 거 용서를 못했거든요. 우리는 황제 위에 하느님이 있다고 우리 선교하는 거 아니에요. 금지하고 프랑스 선교사를 처형을 합니다. 프랑스는 이를 빌미로 인도차이나 반도를 식민지로 만들기로 시작합니다. 이것도 우리 교회의 슬픈 역사예요. 우리가 가톨릭 신부들이 선교사로 완전히 새로운 나라에 들어가면은 그 선교사를 앞세워서 식민지로 만들었던 슬픈 역사, 이런 역사를 반복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1843년 프랑스 외무장관 프랑스와 기조는 장 바티스트 세실 제독, 이 얘기 어서 세실 제독 많이 들었죠. 최양욱 신부님, 김대건 신부님이 같이 여행 다녔던 그 제독입니다. 레오나르드 샤르네르 대령의 지휘하에 베트남의 함대를 파병합니다. 프랑스는 코친차이나를 할양받은 이후 차츰 식민지를 확대해서 1887년 베트남과 캄보디아, 라오스를 병합한 식민지 프랑스령 인도차이나를 설립을 합니다. 왜냐하면 인도는 누구한테 뺏기냐면 영국한테 뺏기잖아요. 영국하고 인도는 서로 원수인데 그 큰 인도를 영국이 가지니까 우리도 가져야 되겠다. 그래서 인도차이나 반도를 빼앗죠. 프랑스령은 인도차이나는 2차 세계대전이 끝난 1945년까지 계속됩니다.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자 프랑스는 자국의 방어를 위해 프랑스령 인도차이나에 있던 군대를 빼요. 이 공백기를 틈타 일본군이 베트남을 점령을 하는데 얼마나 많은 것을 착취했느냐면 한 해는 기아에 베트남 사람 200만 명이 굶어 죽어요. 그런데도 일본은 반성하지 않고 저렇게 뻔뻔하게 지금도 자국의 이익만을, 자국의 어떤 주장만을 계속 내세우고 무릎을 꿇지 않고 있죠. 저 일본이라는 나라가 어떻게 될지 저는 정말 궁금해요. 반성하지 않는 민족, 역사에 무릎을 꿇지 않는 민족의 끝이 어떻게 될 것인가 아주 궁금하게 이를 데 없습니다.
1930년 이 호치민이 굉장히 중요한 사람입니다. 결성한 베트남 공산당과 1941년 결성된 비엔민은 프랑스의 식민지였던 프랑스령 인도차이나의 독립을 위해 무쟁 투쟁을 하고 있었어요. 제2차 세계대전 기간에는 일본 제국의 점령국과 싸웠죠. 제2차 세계대전 기간 동안 호치민은 비엔민에 대한 중화민국의 중국 국민당 정부와 미국의 승인을 얻어냅니다. 미국의 전략사무국은 일본에 대항하는 비엔민을 지원하였으나 1945년 프랑스 측이 비엔민이 공산주의 조직이라고 문제를 제기하자 지원을 중단하죠. 그래서 이 비엔민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호치민이 베트남을 해방시키기 위한, 그것도 공산주의로 해방시키기 위한 조직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제 새해가 이제 임인년을 준비하실 텐데 좋은 시간 가지시길 바라겠습니다. 베트남 전쟁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번 설 연휴 때 그냥 쭉 3번 강의가 나갈 겁니다.